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농경시대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이 온다는 걸 배울 거고요. 뭔가 반복된다는 것도 배울 거야. 농사 짓는데 아까 우리 증산작용 배웠죠. 물이 필수예요. 기온도 중요합니다. 광합성 하려면 태양에너지 당연히 중요하죠. 겨울에는 기온도 떨어져 있고 태양에너지도 없으니까 물도 심지어 얼어 있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야. 반면에 봄이 파종을 해야 여름 때 생장을 해서 가을에 수확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원리를 배워야 농사를 잘 지어서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인이 되면 하나의 사람으로서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한 사람의 1인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게임을 해봐. 1인분 못하면 존나 욕처먹고 우리 팀 뒤잖아요. 결국에는 여러분 1인분을 해야 돼요. 최소한. 그러면 이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배우는 지식들이 1인분 또는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실력까지는 만들어줘요. 물론 이제 운동부 하는 친구들은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 안 들어가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1인분 하면서 사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 경우는 학교에서 배워야 될 거를 사회에서 대신 배운 경우지,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해야 될 공부를 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들도 꽤 많거든요. 물론 이제 열심히 공부 안 하는 애들도 많기 때문에 운동을 뭐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겠죠. 어쨌든 여러분이 이 시대에는 얘를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의사결정이나 생활하는 과정에 매우 높은 확률로 이런 사고방식이나 지식이 쓰이기 때문이에요. 같이 볼게요. 일단 우리는 CPU나 GPU라는 걸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특히 겜돌이들은 잘 알아요. 그리고 CPU 같은 경우는 뭐 싱글 코어가 있고 두얼 코어가 있고 코어가 계속 지금 여러 개로 간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야. 예전에는 100% 싱글 코어였어요. 싱글 코어가 뭐냐면 한 번에, 그러니까 하나의 CPU에는 하나의 작업만 가능한 거야. 근데 우리는 유튜브 보면서 또는 음악 들으면서 인스타 하잖아요. 또는 인스타 보면서 음악 듣거나 유튜브 이렇게 작게 띄워놓고 인스타 돌리기도 하고, 즉 멀티태스킹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컴퓨터는 멀티태스킹을 하냐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동시에 할 수가 없어, 싱글 코어는. 그래서 매우 빠른 속도로 번갈아 가면 보여주면 되는 거고, 우리가 뭐 만화 영화 아니면은 뭐 영상 같은 거 볼 때요, 사실은 그게 다 정지화면들이야. 근데 정지화면을 1초 동안에 16개의 정지화면이 있으면 우리는 움직임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야, 인간은. 이해됐어요? 그런데 그 정지화면이 60개가 들어가고 120개가 들어가면 훨씬 더 부드럽게 느끼겠죠. 하지만 엄밀하게는 1초 안에 24개 또는 30 또는 60개의 정지화면들이 있는 거야. 그게 그래서 영상 스펙을 보면 뭐 60프레임, 30프레임, 우리 동영상 찍을 때 있잖아요. 뭐 4K가 있고 몇 프레임 있고 하잖아. 그게 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결국에는 인간의 눈은 초당 16개 프레임 정도만, 16개의 정지화면만 있어도 동작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인식에는 이게 실제로는 1초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음악도 들리면서 인스타도 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그 기본 원리는 배웠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적 설계를 하냐는 거죠. 일단 첫 번째, CPU에는 주 기억 장치가 있는데 여기서는 실행을 하고요. 작업 큐에서는 작업할 것을 대기시켜요. 그럼 CPU에는 대기한 것들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실행하고 완료가 되면 작업이 끝났으니까 대기 목록인 작업 큐에서 삭제를 하는 그 원리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코어는 하나의 작업만 실행을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의 코어인데 지금처럼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게 보이려면 음악 들으면서 카톡하고, 음악 들으면서 카톡하면서 유튜브 띄워놓고 막 이럴 수 있는 거잖아. 우리 특히나 컴퓨터 같은 게 막 여러 개 띄워놓고 하잖아. 어떻게 그게 하나의 코어는 하나만 작업할 수 있는데 여러 개 작업이 동시에 되는 것처럼 보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빠르게 번갈아 가며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 중요한 건 시간이라요. 1초 안에 16프레임 이상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는 동시 실행되다고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구간 시간이라는 거는 실행 시간인데 이 구간 시간은 일정하게 쪼개. 그리고 내가 동시에 작동한 것처럼 보여야 되는 프로그램들을 번갈아 실행을 해요. 그리고 하나가 종료되면 나머지만 쭉 해버리면 되겠죠. 이게 구간 시간이야. 자, 그러면 봐봐. A가 구간 실행되는 동안 B는 대기하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게 대기 시간이겠죠. 근데 문제는 A에서 B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교체 시간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다는 거야. 교체 시간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다는 거야. 결국 정리하면 우리가 어떤 컴퓨터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실행하는 그래서 실행이 완료가 되는 총 처리 시간은
그게 CPU에서 작업이 되는 실행 시간에 대기하고 있는 시간에 교체하는 시간까지 포함한 거다. 이게 이 글의 주제 원리예요. 여기까지는 잡혔을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셔야 돼요. 그려드릴게요. 그래서 과학이나 기술 지문들, 실용사적 보면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최소 지금 30% 이상은 20% 이상은 반도체 관련된 산업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투자라는 거 할 거 아니야. 주식이라는 거 살 거 아니야.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해. 그냥 작전 세력에 당해서 돈 털릴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기업의 기술을 볼 줄 아는 어느 정도의 안목만 있더라도 확률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많이 줄거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하는데도 이런 설계는 필요한 거고. 지금 같이 볼게요. 1달러부터. 자, 우리는요. 도입을 했어. 그리고 일상적인 예시로서 주목을 하게 만들어서 음악을 들으면서 문서 작성해요. 동시에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뭐라고? 아주 번갈아 가면서 실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요. 이는 뭐 덕분이다? CPU 스케줄링 때문이다. 글의 주제는 그러면 CPU 스케줄링이 아주 짧은 시간 간격으로 보여줌으로써 동시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일단은 실행할 프로그램은 주기억 장처에서 실행을 합니다. 그럼 대기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대기 프로그램 목록은 작업 큐라는 것이 대기.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CPU에서는요. 운영체제에서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실행하고 실행 종료되면 지운다는 거야.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구조로 설명을 했습니다. 2단락 가볼게요. 자, 한 개의 CPU는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만을 실행할 수 있는 게 전제입니다. 하나의 CPU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야. 그러면 이건 문제잖아. 왜?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대답은 여기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실행을 요청하는 순서대로 작업큐에 등록이 되고 이 순서에 따라 A, B는 차례로 실행이 돼요. 첫 번째 뭐라고? 작업큐, 대기큐에 등록. 두 번째는 차례로 실행. 그러면 당연히 대기하는 대기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대기 시간이 길어져 버리면 동시 진행처럼 보이지 않는 문제가 생기니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번갈아 가게 하는 거야. 자, 3달러.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해결 방법은 뭐라고? 여러 개의 짧은 구간으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 구간 실행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그 구간 실행의 시간을 구간 시간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칙적으로 번갈아 반복, 종료되면 나머지 계속 실행. 4달러. 자, 한편 어떤 프로그램이 구간 실행되는 동안 다른 프로그램은 작업큐에서 대기합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이때 다시 교체하는 시간도 있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동시 실행되는지 보여야 된다는 거고요. 아주 짧은 시간 간격으로 번갈아 실행을 해야 돼. 그래서 대기 시간 일정하게 번갈아서 구간을 나눠서 실행을 하는 구간 시간, 마지막 교체하는 시간까지. 그럼 이 시간들을 총 정리해봤더니 어떻게 되냐? 5달러. 하나의 프로그램이 작업되는 시간을 총 처리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총 처리 시간은 구간 실행해서 실행되는 실행 시간에 번갈아 가면서 보여줘야 되니까 교체 시간 그리고 대기 시간까지 다 더해서 총 처리 시간이 된대요. 자, 그런데 한 구간 시간보다 실행하는 시간이 길어져 버리는 경우는 당연히 쪼개져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쪼개짐으로써 구간 횟수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구간마다 교체 시간도 늘겠죠. 반면에 총 실행 시간이 구간 시간보다 짧아버리면 한 구간 내 처리에서 끝나니까 당연히 교체 시간 같은 것도 없겠죠.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한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림을 그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CPU는 이렇게 시간 순으로 뭔가를 처리한다고 할게요. 쭉.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하나의 구간 시간이 있고 그 중간중간에는 빠르게 번갈아 가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교체 시간이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 하나하나는 다 동일한 구간 시간들이야.
실행을 나눠서 하는 거야. 두 번째, 여기는 뭐라고요? 교체하는 시간이야. 교체하는 시간. 됐죠? 이 얘기예요. 자, 이제 5단락까지 했고 6단락 봅시다. 자, 지금까지 원리 세팅이 됐으니까 이 원리를 바탕으로 A, B, C에 적용을 해보자. 이제 프로그램 A, B, C가 실행되는 경우를 볼게요. A가 실행되고 있고 B가 작업 큐에서 대기 중인 상태의 새로운 프로그램 C를 실행하면은 C는 B 다음에 등록되므로 A, B 구간 실행 이후에 C가 실행되고 A, B가 종료되지 않았으면 또 다시 C의 뒤로 가서 C, A, B 순서대로 되면서 반복이 된다요. 7단락. 이처럼 작업 큐에 등록된 프로그램 수가 많아지면 대기 시간도 늘어나요. 따라서 어떻게?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줄 수가 있다 그랬는데 이 6단락이 그림으로 있으면 한 방에 이해됐을 건데 그림으로 안 돼서 이해가 안 되는 거라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6단락인 예시를 그냥 써볼게. 자, A라는 얘가 있어요. 자, A라는 애는 구간 시간 3개가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A가 실행 중이래. A가 실행 중이래요. 그리고 작업 큐는 대기 목록이야. 자, 그러면 A 끝나고 B 실행하려고 작업 큐 B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6단락에서 뭐라 그랬었냐? 추가 실행을 C를 시켰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봐봐. A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교체 시간 이후에 이제 B를 작업하겠죠. 그럼 B가 작업이 되고 있으니 B 교체 시간 이후에는 당연히 C가 작업 큐에 올라와서 대기 중일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A가 3칸이 진행돼야 끝나는 경우라면 다시 A는 뒤로 와서 C 다음에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을 거라고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처리하고 있는 거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실행이 됐으면 다시 이제 C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C가 실행되고 A는 한 자리 올라가고 B는 다시 거꾸로 내려와서 여기로 오게 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A, B, C 실행하는 거고 교체 시간이고 교체하는 시간 동안 대기하는 거고 됐습니까? 실행되는 동안 다른 건 대기하고 있는 거고. 그럼 봐봐. 이게 2칸짜리면요. 다시 A가 여기서 와버리면 A는 교체대로 끝났으니까 나머지 이제 BC만 반복이 될 거라고. 그런 얘기예요. 이해됐죠? 어떻게 설계해가지고 우리 눈에 동시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는지 가장 기본 공식을 설명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이해를 스무스하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이 자체도 이해가 되게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 거야. 그런 게 전부 다 실력 차이가 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림 그리셔야 이해가 됩니다. 그림 그려서 좀 이따 문제를 풀 거니까 그림까지 그려 놓으십시오. 자,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19번. CPU 스케줄링은 컴퓨터 운영체제 일부이다. 아마 1단락 내용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뭐 그래 보이지만 우리가 내용 그대로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100% 확신은 없어. 근데 매우 높은 확률로 확신이니까 저는 일단은 좀 이따가 안 보이면 그때 좁히고 발췌독 들어갈게요. 자, 두 번째. 프로그램 실행이 종료되면 종료되면 끝났잖아. 더 이상. 작업 큐는 대기 목록이라니까. 아니 대기를 왜 해? 끝났는데. 지우죠. 삭제하죠. 삭제. 정답 2번 끝이네 그러면. 그러니까 세부 내용 발췌독이 아니라 전체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어디서 낚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3번. 당연히 교체가 더 길어버리면은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게 길어지니까 당연히 동시처럼 안 보이겠죠. 구간 실행이 훨씬 더 커야 될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제로서 하나의 CPU, 하나의 프로그램 어떻게 동시에 보여줄 것이냐 이게 문제였던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기억 장치에서 실행한다. 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구조 처리되고 핵심 정보 요약 처리된 게 정답 선지로 연계된 게 다 보일 겁니다. 자, 20번 볼게요. 기억의 실행 과정. 기억은 아까 뭐였냐면
총 실행 시간이 구간 시간보다 긴 프로그램이야. 그럼 봐봐.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A라는 프로그램은 예를 들면 3칸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A는 여기서 한 번 처리되고 다시 처리되고 BC 처리한 다음에 다시 또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이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될 거라고. 그럼 보세요. 아까 저쪽에다 썼던 공식이야. 그러면 총 처리 시간은 뭐였다고? 실행하는 총 실행 시간에다가 플러스 대기 시간에다가 플러스 교체 시간까지 더한 거라 그랬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교체 시간이 줄어들면 총 처리 시간도 줄어들겠죠. 다시 공식 봐. 교체 시간 줄어들면 당연히 총 처리 시간 줄어들죠. 괜찮습니다. 자, 2번 선지. 자, 이거는 파란색으로 볼게요. 대기 시간이 늘어요. 대기 시간이 늘면 당연히 총 처리 시간 늘겠죠. 그러니까 기본 이 수식을 이해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3번 선지. 총 실행 시간이 줄어들면 총 실행 시간이 줄었어요. 당연히 총 처리 시간도 줄겠지. 아니 그냥 수식 하나 물어본 거예요. 이거 뭐 발췌도를 풀어. 벌써 다 풀렸네. 애들아 봐봐.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해야 풀려요. 정답 3번. 구간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야. 그럼 20번에 4번을 비교를 해볼게요. 그럼 20번에 4번은 이걸 얘기하는 거죠. 구간 시간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쭉 있을 때 지금 얘를 한 칸, 두 칸, 세 칸으로 했다면 얘를 세 칸을 이렇게 한 번에 처리해요. 즉 구간 시간이 3배로 는 거잖아. 됐어?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A는 3칸이 필요했는데 여기서는 A 한 칸 처리하고 A는 2번 다시 처리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해됐니? 그러면 처리 횟수가 A는 여기서는 3번 필요하죠. 구간 시간이 짧으니까. 구간 시간이 길어지니까 한 번에 처리가 되죠. 당연히 구간 시간이 늘어나면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니까 실행 횟수는 줄어야 되겠죠. 정답 4번 끝이라고. 됐습니까? 프로그램 개수 늘어나면 당연히 처리할 시간도 많아지겠지. 왜? 교체 시간도 늘고 대기 시간도 늘 거니까. 정답은 4번 끝. 자, 그럼 봐. 이제 21번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설계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해야 되는 작업을 우선하겠다는 거야. 그래, PQR 가지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먼저 P가 실행되고 있어. 그러면 여기다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현재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는 P예요. 자, 그 다음에 Q와 R이 대기 큐에 작업 큐에서 대기 중이야. CPU에서는 얘를 처리하고 있고, 두 번째 작업 큐에서는 Q 그 다음에 R 순서대로 대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P가 구간 실행을 마치고 작업 큐에 재등록 될 때 P는 끝났으니까 P 거꾸로 뒤로 가고요. Q는 당연히 올라와서 실행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교체 시간이 있을 거고 이렇게. 그리고 당연히 R이 그 다음 순서니까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P가 중요했나 봐. 그럼 P를 R 앞으로 새치기 한다는 얘기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Q가 실행되고 있는 동안 P, R 순서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도 누가 먼저 들어오겠어요? P가 먼저 들어오겠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봐봐. P가 작업 큐에 재등록된 후 다시 P가 구간 실행을 하기 직전까지는 먼저 Q가 실행되고 P로 교체되는 시간이 있겠죠. Q 실행, P 교체 시간이 있겠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죠. Q 구간 실행, Q에서 P로 교체 시간. 이해됐어? 이해 못하면 틀리는 거야 어차피. 그렸어야 돼요. 그리면 한 방에 이해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여러분이 나중에는 여러분 스스로 좀 그리는 것도 실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능력들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 내가 노래를 못하더라도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에 대한 취향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런데 평생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취향도 없을 거야. 마찬가지야. 우리가 미술 시간에 미술 진짜 못하는 친구들 있지만 뭐 내가 지금 그림 잘 그리는 것처럼 보여? 이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거거든. 즉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게 텍스트로 표현이 되든 말로 표현이 되든 표정으로 표현되든 몸짓으로 표현되든 그림으로 표현되든 하는 거야. 몸으로 표현하면 그게 무용이 되겠죠. 말로 표현하면 그게 언어 혹은 화법이 되겠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게 회화, 뭐 미술이 되겠죠.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 5살 먹은 조카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는 있어야 돼.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 주니까 여러분도 한 방에 이해가 되잖아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고3 때까지 그 과정 순간순간에 재미없는 공부더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이 이 기간 3년이 인생에 정말 낭비하는 시간이 아닐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이 낭비된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때 저도 한때 게임에 미쳐 살았고, 여러분 나이 때 정확하게 저는 스타크래프트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려고 했어요. 절대 못 가지. 근데 그런 착각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었겠죠. 특히 예를 들면 내가 슬램덩크 보고 씨발 농구 선수 돼야지라고 열심히 농구를 한 결과 농구 선수 근처도 못 갔지만 몸은 건강해졌을 거 아니야. 체력이 좋아졌을 거 아니야. 체력이 좋아지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기본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런 거란 얘기야. 자, 아무튼 열심히들 해가시고 저는 여러분이 정말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안녕.